안녕하세요, 이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과 양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동양 사람이라면은 음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은 없을 만큼 이게 동양 사상을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아서 원론적인 개념부터 한번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과 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빛과 그림자,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를테면은 여기에 이렇게 언덕이 있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겠죠. 이 과정을 한번 위에서 보도록 할 거예요. 언덕을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겠죠. 태양이 여기에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반절 쪽은 그림자가 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바늘 쪽에서 여기 부분에 그림자가 지게 되겠죠. 여기는 그림자가 없어질 것이고, 다시 태양이 여기로 오게 되면은 반으로 쪼개서 그림자가 여기에 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자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를 가운데를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만 표시를 하게 되면 그림자의 위치가 변화한다라는 게 잘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칠하게 됐었던 것, 이게 태극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음양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변화하고 회전하는 형상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당연히 이때 밝은 쪽은 양이 되는 거고 어두운 쪽은 음이 됩니다. 태양도 양이 되고 태양빛을 받는 언덕은 음이 되겠죠. 여기에서 음과 양의 속성을 추출해 보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는 거의 동시에 생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빛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그림자가 생겼다고 하지,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빛이 생겼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마치 가해자가 있어서 피해자가 있는 거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양은 주체이고 음은 객체입니다. 또한 양은 먼저 활동을 주도적으로 개시하고 양의 활동에 따라서 음은 그거에 의존적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여기는 독립적이고 여기는 의존적입니다. 이제 그보다 좀 더 상위의 개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빛이 발산을 하게 되고 언덕은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양은 발산하는 기운을 말하고 음은 수렴하는 기운을 말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기초 강의 중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의존성과 주체성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팔자풀이에 적용을 할 경우엔 여기 8글자 중에서 양이 좀 더 많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음이 조금 더 많은 경우에는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노래방을 갔다고 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주도적으로 예약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 꼭 앞사람이 어떤 곡을 불렀을 때 그 곡의 분위기와 비슷한 곡을 예약을 하거나 발라드를 했으면은 자기도 발라드를 한다든지 힙합을 불렀으면 자기도 힙합을 한다든지, 혹은 거꾸로 일부러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다고 앞사람이 발라드를 했더니 자기는 락 메탈을 불러버린다든지, 앞사람이 신나게 힙합으로 분위기를 띄워놨는데 일부러 그 분위기가 싫어서 발라드를 부르는 사람도 역시 의존적인 걸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음과 양만으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짐작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롤을 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맵이 있고 여기 미드라인에서 5대5로 대치 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대치 중인 상태를 태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이니시를 걸겠죠? 그러면 여기 이니시 건 쪽이 양인 거예요. 받아치는 쪽이 음인 거지. 실제로 팔자에서 양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니시를 걸기는 합니다. 그런데 음인 사람들이 이니시를 못 거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은 의존적이라고 했는데 주변 팀원들의 상황이나 혹은 적의 위치를 토대로 지금 이니시 걸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지식에 의존적이게 되잖아요. 그 경우도 포함해서 음입니다. 때문에 음이 갖는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실리적이라는 거예요. 대신 이거는 사람에 대입했을 때만. 반면 양 입장에서도 아주 의존적이지 않은 거는 아니에요. 이 경우 내가 이니시를 걸어도 상관없는지 나의 현재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마음대로 실행을 해도 되는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양이 상대적으로 갖는 특성은 명분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사람에 대입했을 때.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대로 이쪽이 아무래도 남성스럽고 이쪽이 아무래도 여성스럽다라고 해서 양과 음을 남성과 여성에 대입을 하기는 하는데, 아까 음양은 변화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쪽이 먼저 이니시를 걸어서 한타가 벌어지기는 했는데 이쪽이 져서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때 쫓아가는 이쪽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이때는 여기가 양이 되는 거예요. 얘가 영원한 음이지 않고 얘도 영원한 양이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남성을 양이라고 했고 여성을 음이라고 했는데 옛날에야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남성이 좀 더 주도적인 게 강했죠. 물론 지금도 고백은 남성이 대부분 해야 하긴 하지만 요즘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데이트할 때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으세요? 그때는 여성이 오히려 양이 되는 거예요. 즉 양과 음을 고정해서 뭐 양 하면은 뭐뭐뭐 하고 쭈쭈쭈 외우고 음 하면은 뭐 또 쭈쭈쭈 외우고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도 어떤 경우에는 음이 될 수 있고 여성도 어떤 경우에는 양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목적성에 입각해서 두 객체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음과 양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그게 언제나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단단한 걸 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꼭 단단한 게 양인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랑말랑한 게 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목적 하에서 주도권이 있는 쪽을 양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이쪽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과학의 철학적인 요소들이 많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주 보는 곳을 철학원이라고 하는 거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기초 단계에서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은 주체이고 독립적이다. 음은 객체이고 의존적이다. 이것만 기억하신 다음에 우리가 외웠었던 거 뭐? 목화토금수. 여기에다가 음과 양을 대입해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